강세리가 베개를 움켜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광기 어린 결연함으로 굳어 있었는데요. 태호의 숨결이 점점 가빠지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차오르자 세리는 잠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태호의 입술 사이로 힘겹게 새어나온 한마디가 세리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세리 지호 지키고 싶었어.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세리의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불길 같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태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엇보다 제거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세뇌해왔는데 그 순간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갈등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이를 악물고 베개를 더 깊숙이 눌러붙였는데요. 그 순간 방문 너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세리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손길은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 공기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호의 울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기의 울음은 세리의 정신을 강제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세리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고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태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슴은 희미하게 남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계에 서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죠. 세리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숨소리를 삼키며 방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결과가 어디로 향할지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 황기찬은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그는 멍하니 잔을 굴리며 속삭였습니다. 제인아,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거지? 그의 눈빛은 허공을 떠돌며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찬이 모르는 사이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금고 쪽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H&K의 이중계약서와 뇌물장부 사본, 그리고 기찬이 평생 감추고 싶었던 모든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인은 이미 그 사실을 알아채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녀의 집념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고 그 순간은 곧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시발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황나라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도록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붉어진 눈으로 나라를 바라보며 억눌렀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나라씨,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던 겁니까? 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날 분명히 나라씨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나라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시선을 피하던 그녀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누구도 죽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거짓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억이 맞는지도 자신이 없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복잡하게 일렁였는데요. 그는 결국 이를 악물며 말했다. 만약 나라씨가 그때의 진실을 알고도 숨기신 거라면 전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라씨 눈을 보니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네요. 나라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은 결심을 다지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 강미란과 오성이 승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성은 무겁게 숨을 고르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승우야, 사실은 내게 꼭 전해야 할 진실이 있어. 승우는 긴장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성은 마침내 입술을 열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다. 순간 승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 충격의 말을 잃은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장난 아니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미라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승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승우야, 정말이야. 이제라도 알게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 승우는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 인생은 뭐가 되는데요? 오성은 다급히 손을 뻗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나도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바로잡고 싶었어. 제발 믿어주면 안 되겠니?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남겨진 오성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감에 휩싸였죠.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이제 이 진실은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휘몰아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제이는 H&K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서류철을 꺼내드는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다음 순간 또 다른 파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제인이 손에 쥔 서류철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타는 듯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종이장이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절망으로 내몬 황기찬과 강세리의 비밀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증거였습니다. 제인은 숨을 죽이며 장부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계약서에는 H&K 이름으로 이중 계약을 진행한 정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고 허위 장부와 뇌물 지급 내역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인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인은 반사적으로 서류철을 가슴에 끌어안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기찬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술기운에 취해 있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죠. 제인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당당하게 서류철을 들어 올렸습니다. 황기찬, 이제 끝이야. 이게 세상에 드러나면 넌 더 이상 회장이 아니라 범죄자로 법정에 서야 할 거야.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입꼬리를 비틀며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제인아, 넌 늘 정의를 말하지만 세상이 그 정의를 얼마나 비웃는지 알기나 해? 이 증거를 들고 나간다고 해서 과연 누가 믿어줄까? 나에겐 아직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 제인은 눈을 치켜뜨며 맞섰습니다. 그 권력과 돈으로 지금껏 사람들을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 네가 숨겨온 죄, 내가 끝까지 드러내겠어. 둘 사이의 공기는 곧 폭발할 듯 팽팽했습니다. 황기찬은 한 걸음 다가와 제인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분노에 몸부림쳤지만 기찬의 소나기는 매서웠습니다. 제인아,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이혼 따위로 우리 끝날 수 없어. 넌 결국 내 사람이야. 제인은 싸늘하게 그를 노려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사랑? 그건 집착이야. 난 이미 너한테서 떠났어. 내 옆에 있는 건 강세리지, 난 아니야. 황기찬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결국 그는 제인을 향해 더욱 거칠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강세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찬이 제인의 손목을 붙잡은 모습은 세리의 심장을 산산이 부수기에 충분했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세리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분노로 떨렸습니다. 황기찬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제인의 손목을 놓으며 세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리야,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은 의미 없어. 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여보, 내가 누군데 감히 그런 말을 해? 나 없으면 당신도 아무것도 못해. 제인은 이 틈을 타 서류철을 안고 빠져나가려 했지만 세리의 눈길이 그 서류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목숨줄을 위협하는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죠. 그거 당장 내놔. 세리는 제인에게 달려들었고 두 여인의 몸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방 안에는 서류철이 바닥으로 흩날리며 종이들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황기찬은 이를 악물며 두 여인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종이 위로 눈길이 떨어지자 차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 서류 하나하나가 자신의 몰락을 담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당황한 듯 종이들을 허둥지둥 주워 담으려 했지만 제인은 끝내 한 장을 움켜쥔 채 이를 악물고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며 더욱 광기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녀에게 황기찬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호의 엄마로서 그리고 황기찬의 아내로서 누릴 수 있는 재력과 권력이야말로 세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전부였죠. 제인을 향한 증오 그리고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정신을 집어삼켰습니다. 한편 도윤은 나라와의 대화를 마치고 홀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의 가슴은 먹먹했고 나라의 마지막 눈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단순한 죄책감일까? 아니면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는 끊임없이 의문을 삼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복도의 끝에서 도윤은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황기만이었습니다. 기만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나 사실 꿈에서 본 게 아니에요. 세리가 날 계단에서 밀었어요. 도윤은 눈을 크게 뜨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사실입니까?
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꿈이라고 내가 착각했다고 믿고 싶었는데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그때 세리의 눈빛, 손끝의 감촉 전부 기억나요? 도윤의 가슴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세리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 서 있던 그림자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강세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광기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세리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건 여보가 아니야. 지호와 나 그리고 내가 가질 모든 부야.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해. 제이는 필사적으로 문을 나서며 서류 한 장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내달리던 그녀의 숨은 가빠졌지만 손 안의 종이는 마치 심장의 일부처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의 모든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뒤에서 몰려왔습니다. 강세리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던 겁니다. 강재인, 그거 지금 당장 내놔. 세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하고 살기 어린 기운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제이는 숨을 고르며 눈을 치켜떴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무너질 거야. 황기찬의 옆에서 누린 그 자리, 네가 손에 넣은 건 거짓과 죄 위에 세워진 거라고. 세리는 분노에 휩싸인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여보의 아내야. 지호의 엄마고. 그 이름과 자리가 바로 나 자신이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걸 빼앗길 수 없어. 제이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웃기지 마. 넌 황기찬을 지키고 싶은 게 아니야. 결국 네가 지키려는 건 돈과 권력이잖아. 네가 정말 지키려는 게 무엇인지 이제 다 보이네. 세리의 눈이 번뜩이며 제인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안에 담긴 집착은 끔찍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워 짐승처럼 발악하는 눈빛이었죠.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황기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손에는 아직 주워 담지 못한 서류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인을 노려보다가 곧 세리를 향했습니다. 세리야, 아니 세리.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넌 나를 망치고 있어. 세리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얼굴이 일그러지며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당신도 끝이야. 내가 당신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나를 버린다고? 절대 못해. 황기찬은 허탈하게 웃으며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아, 넌 날 떠났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어줘. 너 없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제인은 매섭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기찬, 아직도 모르는구나. 난 이미 널 떠났어. 내 옆에서 얻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그 대화는 세리의 귓가를 찢어놓았습니다. 여보라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 끝내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현실이 그녀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세리는 제인을 향해 달려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 증거만 없애면 돼. 네가 사라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제인은 피하려 했지만 세리의 손길이 서류를 움켜쥐며 엉켜들었습니다. 두 여인의 몸싸움은 격렬했고 그 와중에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황기찬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갈팡질팡했습니다. 제인을 붙잡아야 할지, 세리를 막아야 할지, 아니면 그 종이를 지켜야 할지.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회장의 권위도 남편의 권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추락 직전의 불안과 공포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도윤이 황기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만의 고백은 도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세리가 나를 밀었어. 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분명히 현실이었어.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이야. 세리가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세상에 밝힐 거야.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이미 세리의 귀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나를 없애려는 거야, 다들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하지만 내가 먼저 움직이면 돼. 지호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세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남편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지호와 함께 황가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따라오는 부와 권력뿐이었죠. 한편 승우는 오성과 미란의 고백 이후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고 오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다.
그 말은 승우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미란을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동안 날 속여왔던 거예요? 미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해. 승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오성이 다가와 손을 뻗었지만 승우는 매섭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흉내 내지 마요. 내 인생은 뭐가 되는데요? 오성은 가슴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족이라 부를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낸 비극, 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제이는 끝내 손에 쥔 증거를 꼭 붙들고 황기찬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네가 쌓아올린 거짓된 왕국, 내가 직접 무너뜨릴 거야. 황기찬은 피식 웃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제이나 넌 날 사랑했었잖아. 아직도 나를. 사랑? 널 향한 건 다 끝났어. 이제 남은 건 죗값뿐이야. 그 순간 강세리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날 망치려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지호와 내가 가진 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이 자리, 이 재력 전부 내 거야. 그 외침과 함께 세 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